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제가요 그 가요 프로그램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그 생방송 가요 톱10이라고. 예, 있었죠. 가요 톱10. 네, 한 5년 진행했었는데 예. 그 당시 제가 5년 진행했으면 수많은 가수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그때 막 온갖 미사역으로 소개했던 그 예. 인기 가수 일명. 근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예, 뭐 김건모 씨라든가 뭐 이런 몇 분들 명, 정도. 뭐 신승훈 씨, 예. 뭐 예. 그러니까 참 가수들 특히 이제 이 화면에 얼굴을 비춰야 하는 스타들의 생명력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네. 게 요즘인데 네. 오늘 모신 이분은 45년? 45년. 조용필 씨가 작년에 35주년 네. 기념 콘서트 하셨죠. 이분은 무려 45년을 맞이해서 이번에 기념 콘서트를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영원한 가수 패티김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후배 가수 되시는 최연 씨도 같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리를 이렇게 안녕하세요. 두 분이 나란히 앉으시게 할 것을 좀 이렇게 멀리 앉으셔가지고요. 나란히 앉을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45주년 되시는데 최연 씨는 올해가 저요. 예. 오독립이 아 오동님 27년 되네요. 27년. 곧 듣게 됐네요. 근데 뭐 45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이거는 데뷔 45년이면 물론 개인적으로나 이건 우리 가요사의 예. 큰 복이고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한 35년만 됐으면 좋겠는데. 최연 씨가 여기 앉으신 자세가 네. 여태껏 아침마당에 나오신 자세 중에 제일 겸손한 자세로 앉아 계세요. 이렇게 조아리고. 예. 축하드립니다. 45주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혹시 어떠세요? 예 45주년을 맞는 느낌이 어떠세요? 기뻐요. 하고 솔직히 제가 노래 시작했을 때 이렇게 오래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45주년을 맞게 되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예. 솔직히 그리고 참 오랜 세월이었고 어려운 그럼요. 때도 예. 있었지만 어려운 때보다는 역시 즐겁고 행복한 때가 더 많았기 때문에 전혀 거의 후회 없는 45년이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네요. 참 네.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서 이제 여자들은 이렇게 모양을 보게 되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패티김 선생님 바로 그런 분이서 오늘은 어떻게 입으셨을까? 뭘 액세서리를 뭘 오늘 하셨을까? 그냥 아주 점잖게 입었죠. 예. 아침 프로니까 예. 그냥 근데 조금 저 색만 이렇게 좀 포인트를 예. 넣었죠. 모두들 스카프에다가 수수 입으셨네. 포인트. 그저 구두가 포인트예요. 꽃이 구두에 먼저 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좀 정말 자태가 이 변함이 없으신데요. 네. 운동 많이 하시죠? 많이 합니다. 네. 어느 정도나 하세요? 시간이 넉넉할 땐 한 두세 시간. 네. 매일. 매일 할 수 있으면 해요.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좀 바빠졌을 때는 매일 못 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죠. 어떤 운동을 하세요? 저는 주로 혼자 하는 운동을 많이 해요. 걷는 거, 네. 수영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적당한 그 기계 체조. 예. 웨이트 네. 트레이닝. 웨이트. 네. 네. 돈 드는 건 별로 안 하시네요. 돈 안 드는 건 맞아요. 걷는 거 돈 안 들잖아요. 돈 드는 거는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첫째 정말 돈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여럿이 이렇게 조를 만들어서 네, 해야 네. 되니까 굉장히 그 좀 구속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운동은 모두가 제 혼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걷지 못했으면은 오후에 할 수 있는 거고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성격 나름인가요? 어떤 분들은 함께 해야지 이제 지루하지 않고 재미를 느끼고 네. 혼자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나태해질 때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자기 싸움에서 져서 좀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네. 좀 워낙 어떤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하신 말씀일 거예요. 네. 저는
여럿이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고 혼자. 그러니까 구애받고 싶지 않아요. 네. 그리고 성격 탓이겠죠. 예. 네. 항상 그 혼자서 뭐든지 하는 거를 즐긴다 그럴까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 이제 남산 주변에 가면은 패티김 씨 혼자 열심히 걷는 걸 보신 분이 계시다 그래요. 남산 근처를 이렇게. 하도 이제 오랜 세월을 걷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 걷다 그 좀 그러니까 뭐 친해진다기보다 이렇게 얼굴이 서로 인사. 익혀서 네. 자주 인사하고 만나고. 예. 그러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 이제 피부라든가 이런 게 너무 좋으셔서 네. 따로 돈 들이신 건 아니세요? 돈. 오로지 운동으로만. 뭐 카메라는 여기까지 클로즈업 해보죠. 예, 예. 돈 들인 거는 없어요. 사실 예. 이 피부라는 것은 저 피부 좋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예. 이것은 제가 항상 저희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있죠. 피부라는 것하고 이 신체적인 그 건강 같은 거는 역시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돼요. 타고나는 게 많죠. 그 다음에 예. 이제 후천적인 그 노력이 얼만큼 꾸준히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념. 예. 저 굉장히 끈기가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운동 철저히 하기 시작한 거는 둘째 카밀라 낳고서부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몸이 커지는 것 같으니까 예. 그때부터 아주 철저히 운동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그건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요 한 30대만 돼도 무슨 보톡스니 뭐니 이런 걸 맞더라고요. 그거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저희 대한민국이 너무 그 지금 성형 수술에 무슨 그 유행병 같이 네, 돌고 예. 있는 것 같아서 솔직히 20대, 30대, 40대, 30대에서 고칠 게 어디가 있겠는가 난 그런 생각하고요. 그거 맞으시는 분들 네. 뵈면은 표정이 없어요. 예. 웃어도 적당한 주름이 앉으니까 좀 이상한 뭐 인형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그리고 뭐 제가 이제 피부도 좋고 제 나이에 비해서 그 많이 늙어 보이질 않아 그러는지 한동안 저 성형했다고 아주 소문 굉장히 많이 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역시 그런 거 너무 많이 하면 자연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 본 얼굴이 없어지는 것 같아. 뭐 저도 가끔 유혹을 당하죠. 예, 예, 예. 어떻게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오늘같이 이렇게 일찍 일어난 날은 아무래도 좀 얼굴 이렇게 늘어지고 붓기가 그러면 좀, 좀 이렇게 싹 올리면 좋겠다. 거울 보고 막 여기도 올려보고 여기 하는데 역시 그렇게 하면은 제 본 얼굴이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하여튼 그 각자의 그 개성이 있는 건데 제 개성이 없어지고 나면은 뭐 만들어 놓은 얼굴하고 똑같아지는 그러니까요. 것 최연 같아요. 씨, 그러니까 선배님이 그 심지가 아주 굳은 분이시네요. 근데 아까도 뭐 소대 45년 말씀드렸지만은 저런 그 아주 존경할 만한 그 노력, 그쵸? 그리고 관리, 예. 그리고 사실 아침에 저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 맥주 한 잔 먹어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눈도 좀 충혈도 있으시고. 막 이러다 나왔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 고여가 좀 뻘겋긴 하세요. 그 45년을 거꾸로 이렇게 세 보면은 그러면 1959년에 9년에 데뷔를 하신 거예요. 1959년 3월에 가수가 됐어요. 3월이 아주 의미 있는 예, 달이시네요. 58년 후반에 한 5, 6개월 그 트레이너, 네. 그러니까 이 훈련 받고. 훈련 네. 받던 뭐 훈련이라 그러겠죠. 네. 그때 그 시대에 노래 시작한 사람들은 거의 그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 위문 공연을 시작해서 그 미 8군 무대로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한 5, 6개월 정도 그 훈련 받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주 철저하게 그 오디션을 봤어요. 그래서 오디션에서 뭐 A급, B급, C급 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당선이 돼야만
노래를 할 수 있고 이제 낙제하는 사람들은 또 3개월을 아주 맹훈련해서 연습을 해서 또 3개월 후에 3개월에 한 번씩 오디션을 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입문하기 전에 네. 그 좀 뭐 집안에서 네. 예전에 대부분 보수적인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연예계에 진출한다는 거를 좀 달가워하지 않으셨잖아요. 너무 반대하셨죠. 이게 집안에서도 반대를 하셨어요. 네. 누가 그렇게 특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제일 큰 오빠가 오라버니. 네. 그렇게 반대해서 노래 시작하고 한 6개월 쉬고 있었어요. 안 했어요. 빨리 시집 보내야지. 제 그냥 뭐 그래서 내 일생에 한 번 그 이 선도 받고 억지로 몇 살 때쯤 선 보신 거예요? 뭐 한 21쯤 되겠죠. 그랬는데 재밌는 얘기 할까요? 네. 짧게 할게요. 아니 재밌는 얘기 길게 해주세요. 저희는 그런 게 아니, 재밌어요. 제일 재밌는 게 제가 아마 첫사랑 이거 얘기하는 거. 네.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생방송을 오빠한테 끌려서 할 수 없이 나갔어요. 명동에 뭐 이렇게 빵집에. 예전에 명동이죠. 응, 네. 항상 빵집, 그죠? 참 유치했지만 그것밖에 없었어요. 빵집에 끌려 나갔는데 언니 옷을 이제 얻어 입고 그러고 나갔는데 은행 다니는 사람이래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체격도 좋고 그러는데 그때는 은행, 뭐 최고죠. 의사, 예. 뭐 교수 맞아요. 그게 아주 그 좋은 직장이다. 안정된 직업이라고. 안정된. 그래서 조금 한 10분쯤 있다가 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이제 화장실 가는 것 같이 그러고는 도망 나왔어요. 아니 그 은행원은 어떻게 하시고요? 그 우리 오빠는 어떡하고요. 언니도 언니 막 같이 가자 그래서 끌고 나갔는데 뭐 못 앉았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잠깐 실례한다 그러고 정말 그러니 실례를 마냥 하셨네요. 기다렸겠죠. 예. 그러고 그날 얼마나 혼이 났는지 오빠한테서. 다시 그다음엔 선보전 얘기는 안 나왔어요. 10분 만에 도망을 그러니 그때 그 은행원께서는 TV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저분이랑 선을 봤었는데 10분 만에 퇴짜를 맞고 알까? 아 왜 모르시겠어요? 알까요? 이제 이름이 본명이 아니셔서 그죠? 그럼 네. 그때는 패티킴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거는 8군 그러니까 공연을 하면서지 그때까지 저는 우리 일반 대중합회는 소개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패티, 아니 예. 선배님 같은 그 몸매나 모습이 한국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알까? 그분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는 더군다나 그랬죠. 이런 체격에는 자, 멋진. 이 자리를 통해서 혹시 알아보셨다면 미안합니다. 네. 45년 전에 뭐 그게 참. 은행에서 명퇴하시고 집안에서 TV 보시면서 팬티는 어디서 따오신 거예요? 제가 가수 패티 페이지에서 패티를 따서 그 당시에는 자꾸 얘기하지만 그 미군들 공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김혜자라는 본명이 좀 어울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연예인들은 한 번 들어서 이름을 금방 외울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이득이에요. 2번, 3번 듣고도 누구더라 하면은 그만큼 불리한 거고. 네. 그 예전엔 다 그 외국 이름 뭐 자니윤, 뭐 네, 위키리, 네. 뭐 쓰리보이, 리차 킴, 무슨 린다, 곽 다 그래서 외국 이름들을 많이 썼을 그리고 거예요. 또 김혜자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기하시는. 맞아, 네. 만약에 그 본명으로 활동하셨으면 헛갈릴 뻔하셨어요. 두 분 그럴 서로. 수도 있었겠죠. 출연료 서로 다른 통장으로 들어가고 이럴 뻔했잖아요. 근데 한때는 그랬어. 또 그 외국 이름 못 쓰게 한 적 있잖아요. 그 유신 시절인가요? 네, 그때 좀 그때는 그래도 계속 쓰시. 저는 계속 고집하고 썼어요. 대단하시네요. 서슬 왜? 프로인 그 저는 시대였는데. 대중 앞에 패디킴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어떻게 갑자기 제 이름을 또 다시 바꿔요. 예를 들어서 누가 패티킴 하면은 패티 그러면 이렇게 뒤돌아봐도 누가 김혜자 그러면 그냥 걸어가요. 거의 그 내 이름이란 거를 잃을 정도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께서도 패티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고집했죠. 그런데
조금 지금 생각하면 참 모순이 많았죠. 또 외국 노래 못 부르게 하고 외국 노래 부르면 꼭 한국 가사를 맞아요. 넣었어야 맞아요. 되고 그때 뭐 그래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네. 그뭐 투에이스를 금과 은이라고 바꾸라 그러고요. 바니 걸스는 토끼 소녀 되고. 토끼 소녀, 그 예전에 그 양파들, 뜨거운 안녕. 오니언스. 이거 아실 거예요? 이 에피소드를 뜨거운 안녕 부르신 잔일이 씨가 어디 공연하다가 통금에 걸렸는데 이분이 좀 봐달라고 그때만 해도 될 때니까 안녕하십니까 나 잔일입니다니까 이봐 세상에 자씨가 어디서 자씨가 그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저희는 예전에 머리도 잘라갔고요. 이제 밴드 할 때요. 그렇죠. 장발 단속. 네. 이거 여기다 핀을 끼고 네. 그리고 제가 모습이 그 보타이 모습이 많이 뵀거든요. 보타이 안 매면 출연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보타이 매라서 할 수 없이 맨 거지. 예. 제가 보타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비넥타이. 그러니까 사실 60년대에 시작한 가수들 70년대 참 요즘은 좋은 세상이죠. 네, 저희들 고생 규제가 많이 많았어요. 했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노래 무대에 서서 참 노래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모자랄 텐데 다른 거에 여러 가지가 신경을 뺏길 수밖에 없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좀, 그랬어요. 네. 네. 좀 참 억압적이었던. 좀 모든 거를 어렵게 만들었었죠. 그런데도 그것을 다 해치고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45주년 어떠십니까 하니까 참 기분 좋아요 한 네. 것이죠. 네. 맞아요. 다 이겨내시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모처럼 보신 분들이 어유 패티김 씨 참 오랜만에 귀국하셨다 그러면서 보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것 역시 너무 잘못된 이제 그 오해. 오해인데 사실 저는 외국 생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외국도 많이 다녔고 그런데 이제 딸들이 커지면서 제가 이 한국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 한 13년 돼요. 거주지가 여기예요. 그런데 텔레비전에 많이 출연을 안 하니까 네. 이렇게 텔레비 한번 나오면 아 한국 나왔나 보다 이러세요. 저 오히려 가끔 이태원에서 들렸나 살고 보다. 있어요. 같은 가수인 저도 뭐 방송을 통해서는 못 뵙고 그러니까 아 그분은 외국에 아직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글쎄 그리고 이렇게 뵈면 아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참 늘 들어와 있었는데 네, 참. 확실히 저는 한 13년 이제 14년 돼가요. 제가 아주 여기가 정착을. 거주진 것이네. TV에서는 자주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도 계속 그 무대는 쓰고 계시잖아요. 계속 하고 있죠. 네, 팬들과의 만남. 네. 그럼 뭐 1년으로 친다면 몇 번 정도 평균적으로 그게 공연을? 뭐 가수로서는 아주 적은 횟수죠. 1년에 한 12회에서 15회 정도 네. 예, 그 이제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잊지 않을 정도로 팬과 저와의 이 관계를 끊치지 않고 또 저 역시 아직도 노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또 아직도 신체적으로나 음성으로 노래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계속 하고 있죠. 근데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즘은 45주년 기념 공연 준비로 이렇게 많이 바쁘고 이런 데도 나오고. 저 바깥 분께서도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도와주고 그러세요? 아니면 그럼요. 외국 생활 하세요? 아니면 저희는 뭐 이렇게 떨어졌다 만났다 그러는 부분인데 한국에 자주 나와 있어요. 네. 아마 이렇게 외국에 자주 나가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신비로움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는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신비로움, 좀 죄송합니다. 도도함 이런 게 그 패티김 쌤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사실. 트레이드 마크죠. 도도하다는 얘기를 사실 예. 막상 당사자가 들으면 그건 사실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는 단어인데. 그러신가요? 근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아니죠, 뭐 별로 언짢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물론 또 타고난 성격이지만 의식적으로도 무대에서는 도도했었기 때문에 하고 이제 자존심이 무척 강한 사람이고 성격이 참 강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일반인들은
참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응? 뭐 이렇게. 응? 그런데 사실 사귀고 보면 참 인정 많은 여잔데 그런데 강인함은 항상 제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역시 그렇게 제 그 주위 환경, 제가 자라온 과정이 저를 그렇게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희는 뭐 6.25 사변도 치렀고 그렇고 우리 그 같은 그 동창들이 대학 갈 때 저는 나는 대학 가지 않겠다. 나는 빨리 사회 나가서 돈 벌겠다. 그때는 굉장히 그 가난한 게 좀 싫었었고 그러면서 노래를 시작했고 1959년에 해서 1960년 말에 제가 일본을 갔어요. 네. 그러면 벌써 45년 거의 전인데 그때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굉장히 무시할 때예요. 그러고 말도 언어 소통도 잘 안 됐을 때고 그저 제가 오로지 그 사람들하고 겨눠서 싸울 수 있는 거는 노래 잘하는 것뿐. 그러니까 강해야지 노래 잘해야지 강해야지 나는 당신네들한테 절대로 나 기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큰 키를 더 막 이렇게 하고 막 어깨 딱 펴고 강해야지. 그러면서 61년 2년을 계속 동남아시아를 돌았어요. 네. 그리고 63년 3월에 그것도 또 미국을 갔어요. 그러면은 벌써 41, 2년 전이에요. 그때는 동양 사람이 참 미국에 없었어요. 그저 몇천 명 있을 정도예요. 그러고 아시안에 대한 그 황인종에 대한 그 인종차별이 참 심했고 그때만 해도 이 하얀 사람, 그러니까 백인, 흑인 들어가는 그 화장실이 따로 있고 네, 물 네. 마시는 게 표시가 따로 돼 있었어요. 그때도 그랬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제가 도착했을 때는 분명히 나는 흑인 쪽은 아니야. 또 이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아시안인데 이 황인종인데 동양인인데, 그래도 백인 쪽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어떤 여자들은 굉장히 그 이 눈 불쾌해해요?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너 왜 황인종이 여기 들어와 있느냐 그런 눈치예요. 그럴 때에 그 내가 그 받은 그 그러니까 후진국민으로서의 받는 그 서러움, 말도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또 한 번 나는 강해야 된다. 이 키 큰 사람들, 서양 사람들 틈에서 나는 강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난다. 이것이 내 몸에 뱄어요. 그렇게 강해야지, 노래 잘해야지, 노래 잘해야지 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그냥 강인군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아주 내 몸에 배버렸어요. 근데 45년 전에 이미 맞선에서 10분 만에 나왔을 때 벌써 이미 그때 이제 고집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존심으로 고집은 살아오신 있었겠지. 45년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가정 아까 그 큰 오빠가 좀 이제 무서운 오빠라고 네, 그랬잖아요. 네. 형제분이 많은가 보죠? 8남매였어요. 그 몇째세요? 저는 형제로는 6번째고 딸로는 3번째고. 아유 그러니까 그냥 큰 오빠가 보기에는 이렇게 자식 같은 애기 같죠. 그럼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큰오빠 참 무서워했고요. 아버님이 참 완고하셨어요. 그때 뭐 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연예계에 들어온다는 거를 마치 뭐 집안 망신하는 것 같이 생각하실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때 지금이야 모두들 부모들이 그러셨어요. 그럼요. 지금이야 이제 뭐 최현 씨 뭐 이렇게 부모들이 나서서 이제 연예인 되게끔 도와주고 이러시지. 요즘에는 뭐 진짜 맞아요. 최현 씨 하실 때만 해도 뭐 저희 할 때만 해도 차라리 집을 나가라 그랬죠. 기타를 내던지시고 나가 살아라 그랬는데 요즘은 뭐 저한테도 섭외가 많이 와요. 애 좀 키워달라고. 우리 애 좀. 최현 씨 아까 27년 노래했다 그랬죠? 네, 근데 고전에 근데도 그때도 그랬어요. 밴드 시절이 있어서 저는 밴드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기타를 쳐갖고 대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보컬 밴드를 했어요. 저도 팔고서 이제 하우스 밴드 해보고 쇼도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럼 함께 혹시 무대에 서신 적 있으세요? 제 기억에는요, 제가 예전에 그 히식스 멤버였거든요. 히식스. 근데 그 시민회관 불나기 전에 우리
저 선배님 모시고 한번 공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기획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히식스한테 와서 패티김 씨 반주를 좀 해라. 예.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6명이 회의를 했어요. 예. 이거 한 3명은 그 스타, 그럼 우리도 스타다. 근데 우리 무대만 지켜야지 반주하면 안 된다. 근데 결론은 아니야. 스타하고 같이 볼 때 우리도 멋있게 배우려면 스타 뒤에 반주해야 돼. 근데 걱정이 갑자기 악보를 깔고서 이거 틀리면 큰일 난다면서. 네, 그렇죠. 틀리면 그분 공연을 망치고 우리도 히식스도 바보 된다. 아, 그 심사숙고한 끝에 이래저래 남는 거 없다.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만날 뻔하셨는데. 안 한 거는 잘하신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 기억은 안 나지만 예. 히식스가 한참 좀 유명했을 때죠. 그랬을 때는 이제 조인트 콘서트 해서 아예 처음부터 같이 한다 그러면 연습 충분히 하고 그럼 서로가 살 수 있어. 그런데 아무리 선배다 뭐 스타다 한다 그래서 자기네가 그 이 백그라운드 뮤직을 한다는 거 즉흥적으로 연습 없이 연습, 예, 연습 한다는 없이. 거는 손해가 볼 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이렇게 굽히지 않았다는 거는 내가 아주 후에 지금 드는 얘기지만 잘한 거예요. 자존심 자존심을 지켜라. 그거는 뭐 큰 그게 아니었고 자신이 꺾어졌죠. 없어서. 꺾어졌는데 이제 공연을 망치지 않을까. 완전히 훈련된 반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잘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네들이 뭐 내 반주 했겠니? 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아 네. 역시 또 후배들도 후배들의 그 그렇죠. 자존심. 자기네 프라이드가 있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듯이 처음부터 기획이 돼 있었으면 그러면 연습 충분히 하면 멋진 공연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그렇지 않은 그렇죠. 데는 안 한 거 잘한 진짜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패트김 씨는 공연 준비하는 그 기간을 굉장히 길게 이렇게 좀 네. 두시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리허설하고. 철저하죠. 예. 네. 철저한 것은 저의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규율의 하나예요. 무대. 근데 집안 살림도 그래요. 철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든지 철저해야 되고. 집안 살림은 근데 상대적으로 덜 철저하신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오시는 친구들. 아 전업주부의 경우에. 네, 저는 직업이 가수죠. 그런데요. 지금 아예 묻기 전에 어떠면 그거 물을지도 몰라. 물으시기 전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저 음식은 못해요. 예. 음식은 정말 못해요. 참 노력해 보는데 안 돼요.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제가 정말 20대 초반부터 외국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때는 어머님들이 딸을 그렇게 일을 안 시키셨어요. 시집 가면 실컷 할 텐데 뭐 이러고 애끼는 마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한식 배울 뭐 저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양식 잘하느냐? 그럼 양식도 못하지만 음식에는 정말 좀 소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 정리 정도는 저는 뭐 누구보다도 자신 있어요. 예, 깔끔하게 하죠. 참 깨끗하고 정리돼 있고 정돈돼 있고 불이 나갔을 때 어느 서랍에 반쪽에 뭐가 있는 거 저 다 알아요. 예. 전 그 정도예요. 아니 근데 이제 사람이 청소만 하고 살 수 없고 이제 먹어야 사니까 그 딸을 둘이나 키우셨으니까 반찬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맞다 어렸을 때 애들 어렸을 때. 저 남편이 많이 했어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고. 예. 그런데 네. 맞아요. 제가 어머니 난 이렇게 음식 못해서 어떻게 그럼 패티야 음식 못하면 다 주위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살게 마련이다 그러시더니 그 말씀이 너무 맞아요. 그리고 저희 때는 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정아 낳고 했을 때도 집안에 도와주는 사람이 3사람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하숙생 같았는데요. 뭐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고 하니까 일할 시간도 없었고 솔직히 부엌에 들어가서 그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고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냐. 미국에서 키웠는데 네. 참 거기는 그 패스트푸드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고 그리고
그 서양 음식은 저희 한국 음식보다는 사실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고기 하나 굽고 네. 감자 뭐 하고 뭐 반찬 같은 게 야채 하나 있으면 없으니까. 돼요. 여기서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사실은 이제 한식을 좀 배우려고 이제 아이들도 컸고 시집 가고 그러면 이제 엄마 집에 찾아오면은 뭐는 좀 해줘야 되잖아. 엄마가 직접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아는 네. 분이 학원을 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아우 웬일이십니까? 그래서 나 좀 음식 좀 네. 배우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제 뭐가 배우고 싶으십니까? 그러길래 아 된장찌개 무슨 순두부찌개 잡채 이런 거 하고 싶다 했더니 한 5분을 웃어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학원에서는 그런 건 안 가르쳐 줍니다. 뭐 요리를 가르쳐. 정식 나는 정식 요리 필요 없어요. 그거는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 건데. 기본을. 근데 예. 저는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뭐 포기하시고 그래도 뭐 두부조림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면서요? 두부조림 하나를. 그래요. 네, 제가 어디서 또 들었어요. 아 누가 저 둘 중에 카밀라한테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아 카밀라가 두부를 좋아합니까? 이렇게? 두부 조림을 좋아해요. 그러는데 우리 아주머니가 하면은 두부가 야들야들야들하면서 그렇게 맛있어. 걔 두부 조림. 아유 나 왜 그렇게 망신 주려고?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시려고 가만히 했죠. 보세요. 네, 맞아요. 해달라 그러길래 두부 조림 그래 해볼게. 그래가서 보니까 이렇게 지지는 거는 기억이 나. 그래서 이렇게 지지고 냄비에다 넣고 그리고 이제 간장 넣고 그리고 막 끓였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카밀라 두부 조림 그랬더니 한 번 먹고는 그 반찬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맛이 없니? 나도 한 번 먹으니까 두부가 왜 이렇게 딱딱해졌어요? 고무 같아. 그리고 얼마나 짠지. 아, 그랬더니 맘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러는데 안 먹어. 근데 내가 먹어봐도 너무 맛이 없어. 두부조림 알려 드릴까요? 두부조림 알려 어떻게 드릴까요? 하세요 그걸? 두부조림은요. 네. 두부를 먼저 썰어 가지고요. 네. 프라이팬에 살짝 볶으세요. 이렇게 그 기름에 살짝 네, 볶았고 네. 그다음에 조림을 해야지 그게 안 깨지고 맛있어요. 다음에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 그다음에 좀 해봤지요. 이제는 그때 맨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좀 그렇죠. 잘. 근데 맛이 좀 없어요. 그리고 간장에 내가 나중에 들었는데 간장에 물을 조금 타야 된대. 그리고 그래야 안 거기다 짜죠. 예. 양념을 해야 된대요. 근데 나는 간장을 그냥 보서 흥건히 이렇게 타지 말라고. 짜죠. 그러고는 불도 약하게 해야 되는 걸 막 버글버글 끓였어. 그러니까 두부가 완전히 고무야. 그렇게 해서 그냥 아주 내 딸한테 참 망신을 당했고 결혼 맨 처음에 할 적에 그 반숙이라는 게 참 힘들더군요. 딱 시간이 맞아야 돼. 난 뭐 이거 시계 놓고 봤는데도 맨 처음에는 겁이 나니까 빨리 꺼냈더니 깨니까 물이야. 휙 나와. 이거는 저희 남편한테 해준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금 오래 해야겠다. 그랬더니 너무 삶아졌어. 완숙이 됐어요. 야, 계란 2개 반숙 한 4분 5분짜리 하는 거를요 8개 버리고서 그냥 거의 비슷해. 그래요. 근데 저는 노래 잘하잖아요. 그래요. 계속 노래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예. 저 남편도 그러고 아이들도 그러고 엄마는 그냥 노래만 열심히 하세요. 그래 내가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지. 그 이제 뭐 별로 하고 별 싶지가 기대는 않아요. 안 하죠. 뭐 여차하면 기대 안 사 해요. 먹으면 되고. 그래서 마침 남편이 요리를 참 잘해요. 참 잘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만나시더라고요. 참 꼭. 예. 그렇게 살게 마련이야. 그래서 시장 보고 다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놓고 내가 정리는 잘한다 그러죠. 다 해놔. 그러면 그 남자가 이제 요리해. 그 남자가 우리 남편이 예, 예. 요리해. 막 요리해. 그래서 우리 다 먹어. 그럼 설거지는 또 제가 다 해요. 그러니까 뭐
뭐 문제가 잘 없죠, 됐죠. 뭐. 뭐. 잘 아 네. 이게 앙상블이 막 그 저 뒤에 사진 보니까 네. 예. 아이고 저 정아 씨가 사위예요 옆에 그 네네네. 우리 정아가 예. 사실 조용히 작년 결혼- 2003년 6월에 결혼했어요. 아 몰랐어요. 같은 그 유엔의 직원이고 아주 유엔의 맞아요. 예. 영국 남자인데 예. 근데 아주 조그만 섬에서 이렇게 저 노을이 보이시나 예, 모르겠다. 예, 예. 해질 옆에. 배경이 네. 노을이 져요. 그리고 저기가 바다고. 그래서 조그만 섬에서 이렇게 그 해질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은 마침 요 아래는 안 나오네. 예. 남자들은 논밭 매는 사람들 모양 바지 다 여기까지 올렸어요. 섬이니까. 물이 철렁철렁해가지고 다 젖어가지고. 그 잘 보면 저 누룩깨가 남편- 약간 젖어 있으신 게 저 보여요. 남편- 그러네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남편께서. 올린 거예요. 예. 그 사진을 자르나 보다. 사위 이제 외국인 사위 역시 이제 뭐 국제 결혼하셨지만 네. 뭐 그거에 대한 이 거부감은 전혀 없으셨겠죠? 전혀 없어요. 네. 네, 전혀 없어요. 본인들이 행복하고 사랑하면은 뭐 그게 상관이 그러면 있습니까? 장모님한테는 뭐라? 장모님 우리 말을 좀 아나요? 어머님이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어머님? 네. 외국에서는 주로 그 이름을 부르거나 네. 아니면은 가까운 사이면은 장모나 시어머니한테 맘, 엄마, 어머니 뭐 이러죠. 근데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버님 그거를 제일 먼저 가르쳐 줬어요. 그게 웬만큼 그래서 저희 네, 사위가 잘해요. 네. 그래서 전화 딱 걸면 뭐라 그래요? 헬로 어머님 그래요. 오. 네. 헬로는 영어로 하고 헬로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거 뭐 이런 거 하고. 그 사위 사랑은 또 장모님이라고 그러네요. 예뻐요. 네. 진짜 좀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 예뻐요. 그리고 저는 딸만 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참 내가 공부시키느라고 애쓰지 않은 큰 아들 하나 들어온 것 같아서 참 좋네요. 네, 귀여워요. 둘이 같이 유엔에서 일하면 그 뭐 도움이 네. 많이 되겠어요. 네. 코소보에서 만났는데 네. 한 3년 정말 그 고생할 때 근무하면서 그때 사귄 이제 친구인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워싱턴 DC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이 다. 네. 어느새 장모님이 되시고 이제 좀 있으면 할머니도 되시겠네요. 저도 그래야 맞아 그거 되겠죠.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할머니가 되면. 이제 외손주. 얼마 전까지도 나 할머니 안 될래. 만일 아기 나면 나 이모라, 큰 이모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랬어요. 나 큰 이모라고 부르라고 그러려 그랬는데 이제는 딱 정아가 시집 가고 나니까 기다려지네요. 네. 아 자기 아버지가 더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 양반은 몇 년 전부터 야, 너 왜 빨리 결혼하느니 애기 하나 낳았다고 애기 하나 낳았다고 그렇게 어린애를 좋아해요. 사실은 카밀라 낳은 다음에 애기 하나 더 낳자고 굉장히 졸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안 했죠. 아 그러셨군요. 네. 예. 큰 딸은 저렇게 유엔에서 근무하고 이제 다 그 배필을 만났고 카밀라 씨도 요새 바쁘죠? 요즘 바쁘죠. 네. 오늘도 좀 어머니 모시고 나왔더니 스케줄이 보통 빡빡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동안에 그 뮤지컬 페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가서 보기도 하고 좀 그러셨죠? 그럼요. 예. 그럼요. 가서 공연 같이. 장면. 네. 진짜 엄마의 뭐 피를 이어받아서 뭐 가창력이 그럼요.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제 공연 끝나고. 네. 아유. 그러니까 어떠세요? 내가 무대에 설 때하고 얼마나 딸이 무대에 자랑스러우세요. 자랑스럽고 네. 얼마나 긴장되는지 저 페임 그 출연한 날 그 카르멘이란 이제 여주인공을 이렇게 교대로들 하더라고요. 갔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공연 끝나니까 이 어깨가 다 아프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뭐 하신다고 어깨가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아마 힘주나 봐. 부모의 마음이죠, 진짜. 자식이니까. 네. 그리고 한국말 그러니까 외국에서 생활한 아이 치고는 한국말
잘하는데 네. 이렇게 일상생활 대화는 괜찮은데 이제 대사들이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래서 대사 외우느라고 한 3개월 반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대사 틀리면 어떡하나. 내가 대사를 거의 다 알았으니까 내가 상대 역을 해줬으니까요. 대사 틀리면 어떡하나. 뭐 혹시 춤추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뭐 별 걱정이 온갖 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준비하면서는 아무래도 공연 준비를 앞두고는 패티김 씨도 아무래도 예민해지게 돼 있잖아요. 물론이죠. 예. 네. 그래서 뭔가 좀 딸하고 이렇게 좀 대화 중에 또 막 언성 높이고 얼굴 붉어지고 뭐 이런 일들은 없었어요? 어쩌다가는 있죠.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카밀라하고 저하고는 잘 지내요. 저희 큰딸은 저를 쏙 뺐어요, 성격이. 그래서 저희 둘이는 이 둘이 강철이 붙으면 땅 하고 소리 나잖아요. 아, 그럼 스파크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고집세고 정아는 아주 제 성격이에요. 그리고 카밀라는 다행히 자기 아빠 성격을 많이 닮아서 좀 이렇게 인내심도 있고 많이 착해요. 저같이 강하지 않아요. 네. 부드러운 그런. 네. 엄마랑 많이. 대화를 좀 많이 하겠군요. 카밀라고요. 예. 아주 가장 좋은 친구죠. 지금 카밀라하고 지금 같이 있잖아요. 네.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외국 생활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네. 좀 흔히 말해서 개방적이고 그러실 걸로 언뜻 이해가 되지만은 그 어린 자녀를 키울 때는 꽤 그 엄하게 호랑이 엄마 소리까지 들었다 네. 그랬어요. 네. 제 두 딸들한테 제 별명이 호랑이 엄마 온다 하고 하나는 장군. 예? 장군. 장군님? 장군님. 하도 그 군대식으로 이렇게 딱딱 뭐 해! 막 이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서 뭐 너희 방 쳤냐 그러면 yes sir. 장군님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귀가 시간도 아주 엄격하게 하셨다면서요. 네. 몇 시까지 그러면? 아이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어쩌다 주말에 나가면 10시. 그리고 꼭 저희 남편이 가서 픽업하고 데려오고. 집에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창피해서 그때쯤 되면 자기네들이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은 정아가 엄마 제발 좀 몇 블락 전에 좀 내려달래. 그 파티하는 친구 집 친구들. 앞에서 너무 창피하다 이거지. 엄마가 데려다 주고 그래서 엄마 그거는 오케이다. 그리고 이제 몇 블락 전에 내려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들 뭐 용돈도 다 알아서 벌어서 써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네, 좀 굉장히 짠 엄마였죠. 근데 저 자신한테도 그랬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어린 나이에 그렇게 외국 생활하고 가서 서러움도 많이 받고 내가 살아남아야지 이러면서 그 가장 내가 좋은 교훈을 얻은 것은 미국에서 살면서 특히 그 미국 여성들의 근검 절약 그거를 저는 너무나 피부로 느끼면서 배워왔어요. 절약 참 미국 여성들 절약해요. 일본 여자들 너무 절약하고 살고요. 정말 사치라는 게 거의 없어요. 아주 그 상류 사회는 100명의 한 5%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우리가 보는 영화에 나오는 그 뭐 연예인들 이거는 정말 소수예요. 그 다음엔 다 직업 갖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자기네 생활하는 거 그런 거를 그 오래 보고 배운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이거는 예. 어디 가서도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좋은 교훈을 얻고 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참 화려하게만 보지만 사실 생활에선 네. 아주 근검절약. 저는 제 무대, 네. 의상이나 액세서리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투자해요. 왜? 그거는 제 직업이에요. 그러나 이 무대를 떠난 생활은 저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요. 좀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네, 그 그러니까 평소에 뭐- 아이들한테도 예. 그렇게 키웠고요. 뭐 청바지 같은 것도 잘 입으신다는 얘기. 청바지 잘 입죠. 또 외국 생활하면 청바지 이상 더 편리한 게 없어요. 청바지라는 거는 참
그 참 좋은 의복이에요. 그거는 원래 작업복으로 네. 일 노동자들이 입던 건데 이제는 굉장히 패셔너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청바지라는 거를 입고 위에 어떤 것을 입는 거에 따라서 청바지가 입은 게 굉장히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뭐 막 입는 옷 같이도 보일 수 있고 예. 멋지게 보일 수도 있어요. 돋보일 수도 있고. 예, 청바지 위에다가 무슨 조금 화려한 색의 티 하나 입고 이런 멋있는 자켓 하나 탁 걸쳐. 그러면 아주 멋있는 예, 옷차림이 그렇죠. 돼요. 예, 예. 그리고 청바지에다가 티 하나만 입고 나가면 아주 그냥 편안한. 편안한 차림이 그것도 또 뭐 돼요. 몸매가 좋으시니까 다리가- 그렇고 뭐. 그것도 다리가 길어야 폼나죠. 청바지는 다리가 길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다리가 짧게 아이 웬만하면 앉으세요. 다리가 짧게 태어나갖고. 아니 근데 진짜 가수분들이 좀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생활에서는 안 그렇고 아주 근데 제가 지금 좀 부끄러운 게요. 저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거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부끄럽고요. 근데 아까 두 분이 그 뭐 도도 언급했는데 지금 한 3, 40분 이렇게 미시고 앞에 있다 보니까요. 아마 시청자께서도 아마 싹 사라졌을 거예요. 진짜 말씀도 잘하시고 누님, 우리 전형적인 누님 어머니 같고 정말 그러시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오늘 나오면서 처음 걱정했는데. 이렇게 대화하죠, 저희? 처음 이렇게 가깝게. 대화하죠. 예. 아니죠. 가까이 옆에서 인사하고 뭐. 아니 그런 그렇지만 적이 있었죠. 뭐 이렇게 우리가 친하게 얘기하고 그런 기회는 참 없었죠. 조영남 씨는 이뻐하셨죠? 네. 조영남이는 예. 미워요. 근데 미운데 개구장이잖아요. 그런데 참 그 친구는 이쁘게 놀아요. 그래서 히트곡도 없어요. 저는 꽤 있거든요. 저도 좀 이뻐해 주세요. 영남 씨하고 네. 제가 그 공연을 이제 거의 비슷한 그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제 공연에 많이 이제 같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제가 항상 무대에서 영남 씨 좀 그 놀리는 대목의 하나예요. 아, 영남이는 참 좋겠다. 뭐가요? 머리로 하고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나는 이런 공연할 때는 프로그램이 너무 히트곡이 많으니까 뭐를 넣어야 되는지 막 고민하는데 아, 영남이는 얼마나 좋아. 뭐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부르면 되지. 그럼 저도 한 곡 있습니다. 이제 화개장터 있다 이거지. 그러면서 이제 객석을 좀 저 즐겁게 해드리죠. 그 참 조영남 씨가 정말 재밌는 친구예요. 예. 누님으로 모시는 두 분이 우리 패티김 씨하고 또 이미자 네. 두 분을 아주 예. 선생님 두 분을 그래요. 누님으로 모시죠. 예. 후배들한테서 저는 언니, 누님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선배님이 제일 좋거든요. 선배가 제일 좋아요. 근데 언니, 뭐 누님. 근데 영남이 하나만 누님. 근데 가수들 이름 나오다 보니까요. 네. 요즘 이런 얘기 들으시죠? 왜 가수들한테 이제 찬사를 보내는 언어 중에 뭐 트로트 황제, 트로트 여왕, 우리 네. 황제가 많아요. 요즘. 가요계의 작은 거인, 이 시대가 나온 슈퍼스타 이런 호칭이 미사여구가- 많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대형 가수라고 많이 표현하시는데 대형 가수라는 건 특별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대형 가수라는 소리는 잘 안 붙이거든요. 별 중에 별이 대형 가수가 아니라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표현 키가 크셔서가 아니라 대형 감사합니다. 가수라는 물론, 표현은 마음에 드세요? 그럼 네, 그런 저런 뜻으로 대형 가수라고 해주면 그거는 참 기분 좋은 얘기죠. 그런데 예. 뭐 체격이 커서 대형 가수다 한다면 근데 이제 네 무슨 뜻인지 흔한 찬사는 많아요. 뭐 여왕, 왕, 저- 뭐 그런데 저 그런 거 싫어요. 그런 거에 누가 붙이시기엔 그렇게 너무, 붙여주면 네, 부족한 저는 것 같습니다. 싫어요. 그러니까 무대가 아무리 커도 그 네. 무대를 꽉 채울 수 있는 흔치 않은 분이라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이미자 선생님하고 두 분은 연배가 어느 분이 더 위세요? 더 제가 위시죠, 위예요. 더 위시죠. 네. 예. 제가 그러면 미자야 그러세요? 어머나. 예. 이런 공식 속상을 떠나서는 미자 자리에 있었어 뭐 예. 이러죠. 그럼 뭐 반말하죠. 패티 언니 그렇게. 패티 언니라 그러고. 아,
두 분이 성격이 아주 다르신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다르죠. 네. 노래도 다르고 그러는데 역시 이미자 씨도 그 한 길을 계속 걸어왔고 또 그 가수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사라지고 등장하고 사라지는데 트로트 그 노래는 역시 미자 씨만큼 그 고운 음성으로 변함없이 부르는 가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트로트도 가요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멋을 부리면 네. 그 본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트로트도 요즘 그런 경향이 많죠. 네.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통을 이렇게 해 이제 또 정통파. 네, 예, 그것을 좋아하고 있죠. 근데 워낙에 그 저 국악을 정말 소식적이 하셨잖아요. 뭐 많이 공부들 해가 아, 그럼요. 저희 아주 머리 조사 아팠어요. 많이 하셨네. 예. 네,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그러니까 1학년 그 사이에 잠깐 국악 한 1년 반 배웠었어요. 그때는 국악이 굉장히 왕성했었어요. 생각나시나 아직 근데 오늘 뭐 너무들 젊으신 분들이라서 그때는 그 무슨 국국단 무슨 국국단 네, 해가지고 다 그 여자들이 남장하고 뭐 왕자, 공주 뭐 이런 호동 스토리 왕자와 뭐 네 이런. 그런 거 많이 해서 그 국악으로 창으로 그러니까 오페라 같이 그렇게 했었어요. 거기에 내가 너무 빠져 있었어요? 빠져 있었어요. 그 국악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배웠었죠. 그래서 그 지금처럼 이렇게 목청이 트이신 거예요? 국악의 아마 발성.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음악 학교를 가서 그 기초 지식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라디오 통해서 노래를 듣고 이제 배웠는데 역시 그 어린 나이에 국악을 하면서 하도 소리를 질러서 내가 이 목청이 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맨 처음에 가서 일본에서도 그런 평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주로 외국 팝송을 많이 했는데 이 팝송 외국 노래인데 너무나 한국적인 그 창법이 들어가 있다라는 평을 항상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노래 굉장히 그 고음에서 했었고, 그래서 뭐 파들의 서머타임 그런 거에 이렇게 이 꺾는 것이 굉장히 그 창하는 패티 페이지하고 비교했던 그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패티 페이지가 꺾는 거하고 우리 선배님이 꺾는 거하고 한국적이다. 예, 더 한국적이다. 네. 제가 기사 본 거 그 같아요. 수많은 히트곡을 그 정말 시원시원한 목청으로 이제 만들어 내셨는데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어떤 노래세요? 저는 9월의 노래 좋아하고 사랑은 생명의 꽃 좋아하고 빛과 그림자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뭐 그런 것들. 근데 노래가 다 계절적으로 보면 가을이네요. 가을 노래가 많아요. 그래서 또 이별, 뭐 네, 좀 쓸쓸한 어떤 정서. 많은 데서 가을의 뭐 연인, 가을의 여인 저를 뭐 그렇게 얘기하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저는 계절로 볼 땐 가을 겨울인 것 같아요. 봄 여름은 아니에요. 오늘이 이제 봄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아침이긴 하지만 이제 분위기는 좀 약간 스산해요 오늘. 그래요. 이런 날은 어떤 곡이 어울릴까요? 패티김 쌤 노래 중에선 지금 노래해요?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곡이? 어떤 노래? 지금 이 시간에 예, 그러니까 뭐가 좋을까요? 오늘 약간 좀 선선해졌고 더. 초가 제일 어울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시작할까? 가슴 속에 스며드는 이금희 씨 노래 다 알면서 저 유도하는 거지 뭐. 좀 불러보세요. 몸부림칠 때 갈 길 없는 나그네의 꿈은 사라져. 다 같이 하세요. 이 노래 할 땐 제가 다 같이 하자 네. 그래요. 비에 젖어오네. 끝까지 해요? 그 다음이 좋은데.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마음의 상처
멈춰 잊을 길 없어 빗소리도 흐느끼네. 아니, 브라보! 앵콜! 아니, 손범 씨는 뭐 젊은 척 하려고 지금 안 부르는 거예요? 불렀잖아요. 불렀어요? 응, 불렀어요. 불렀어요? 다 불렀어요. 아니 그런데 역시 두 그 사회자 MC들은 참 대단하다. 왜요? 이 시간에 저가 노래를 하게 만들었네. 아니 이거는 전혀 이 아무 기획이 없던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시간에 노래 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그래서 거죠. 아침에 요즘 이- 제가 이틀 3일째 녹음하고 있어요. 그 가스펠 앨범을 네. 내고 있어요. 올해 한 15년 전부터 계획했던 거를 이제 내가 실천해 옮기는데 그래서 2시부터 한 9시까지 녹음을 하니까 지금 굉장히 목이 좀 쉬었는데 야, 그 유도 나도 프로인데 이 프로들한테 그냥 내가 휩쓸렸네. 이렇게 인정해 와, 주시니 그런 이거 좀 의미에서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 감사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아유, 우리는 저희도 아침마당의 마귀들이라고 부르죠. 아침마당의 마귀들. 아니 확실히 아침마당의 막이에요. 아니 이 시간에 지금 몇 시예요? 한 9시 넘었나? 9시 예. 반 좀 안 됐어요. 근데 사실 우리 일어나긴 오늘 일찍들 일어났잖아요. 네, 뭐 네. 7시 조금 전에 저도 일어나서 여기 왔는데 이 시간에 나를 노래를 부르게 했다. 대단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경합니다. 얼굴 근데 빨개집니다. 선생님 조금 전에 가스펠 음반 말씀하셨는데요. 뭐 어떤 뜻한 바가 있으신 거예요? 어떤 종교적으로 뭐 저희 최근에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2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항상 그 저를 교회에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 너무나 원하셨는데 그걸 제가 못 해드렸어요. 그것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굉장히 가슴에 그 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 너무나 죄송하고 그건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건 뭐 한두 번 어머니는 이제 저를 데리고 가시면 패티킴 뭐 이 좀 막 자랑하고 싶으셨는데 그걸 안 해드렸어요. 참 못됐죠.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서 참 뭐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께 못한 선물, 예.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형제 하나 둘 셋 다 교인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뭐 재주라는 게 노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가수는 뭐 저는 뭐 찬송가도 부르지만 또 찬불가도 부를 수 있는 네. 거고 가수는 뭐 무슨 노래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뒤늦게나마 어머님에게 바치는 그런 앨범이 됩니다. 아유 참 그러시구나. 의미 있고 좋네요. 네, 삼월- 의미 있어요. 저한테는 참 의미 있고 네. 어머님이 그 생전에 가지고 계시던 그 찬송가 책 멜로디도 없는 거 악보도 없이 그냥 크게 글만 글자만. 이렇게 쭉쭉 맞아요. 된 거 세로로. 그걸 제가 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어머님이 가장 그 사랑하던 곡에다 내가 이렇게 혹시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그 뭐를 이렇게 쪽지를 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곡도 부르고 나오면은 제가 꼭 사서 듣도록 그러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3월에 그 공연- 세종문화회관 재개관 기념으로 또 공연도 하세요. 네. 45주년 네, 기념으로. 네. 아시겠지만 세종문화대강당하고 저하고는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근데 슬픈 그 뭐랄까 조금 안타까운 인연도 있고 좋은 인연도 있고 그동안에 한 1년 문 닫고 공사했었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수리 다 끝나고 3월에 다시 개관해요. 근데 제가 3월 12, 3, 4, 3일을 거기서 이제 45주년을 갖게 기념 됐어요. 콘서트. 네. 아유, 다시 참.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더 좋아진 무대에서 네. 멋진 모습으로 팬들에게 요번에 또 네. 다른 조금 뭐를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네.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 고맙습니다. 아침 너무 아주- 멋있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멋진 너무 노래까지 멋있어요. 한 곡 선사해 주셨어요. 큰 박수 고맙습니다.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마당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천재교육 해법 수학에서
선물 그리고 조디악 소파에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성균관에서는 그 뭐 공자님을 비롯한 성현들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제사 의식으로 토요일에 석전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관람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은 생생 토크가 있는 날입니다. 제목이 자식 눈치가 보일 때 다 네. 키워놨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부모님들께서 자식들 이렇게 마음 살피게 되고 슬슬 눈치 보게 되고 어떨 때 그러신지 슬퍼요. 이런 생각하면서 슬픈데. 그러게요. 애한테 정주지 말아야 돼. 키우면서. 또 그런가요? 예. 그렇게 안 되시죠? 내일 그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